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어요. 지금 실제 제 돈으로 제 계좌에 사모으고 있고요. 처음 제가 이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발견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던 게 4,000원에서 5,00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좀 커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이번 또 민족 대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떤 영상을 좀 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기업들을 시간이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에게 제가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을 좀 자세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좋은 기업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분석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추천 영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이런 좋은 기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봤을 때 다 좋다고는 하는데 다 살 수는 없고 좀 하나만 찝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나랑 좀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내가 이런 좋은 기업을 소개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좀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주식을 했을 때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좀 구독자분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함?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보여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방향성으로 매매를 해왔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로 좀 제작을 해나가려고 해요. 뭐 매일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사실 그냥 매수해놓은 종목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더 왈가왈부 설명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KG ETS라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어요. 지금 실제 제 돈으로 제 계좌에 제 돈으로 사모으고 있고요. 얼마를 넣었냐, 이 금액도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사실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니와, 물론 뭐 누군가에겐 크고 누군가에겐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막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가지고 금액은 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추후에 이제 뭐 계좌가 매매가 완료되면은 그때 계좌를 또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입 금액만 가리고 뭐 공개를 한다거나,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뭐 계좌 뭐 금액까지 다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금액을 보여드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제가 얼마의 평단이 잡혀 있고 언제부터 사모았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저의 그냥 그런 방향성인 거지, 이걸 사실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주식 한 7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잃지 않고 돈을 벌어오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G ETS라는 이 기업을 처음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2020년이고요. 이 2020년도부터 제가 이제 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처음 제가 이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발견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던 게 20년도 한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이때 한 4,000원? 4,000원에서 5,00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사모으기 시작했고, 21년도에 뭐 한 5, 6,000원 이렇게 할 때도 계속해서 사모았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좀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을 때 매도하진 못하고요. 쭉 떨어졌을 때 욕심 부리다가 떨어지고 나서 한 이쯤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00원대에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은 한 26,000원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모았고, 그러면서 지금 중간에 제가 사모으는 과정에서 30,000원을 또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3만 원은 또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중간에 한번 KG ETS로 돈을 한번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쭉 뺀 다음에 돈을 한번 쭉 뺀 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는 18,000원 정도의 평단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계좌에. 아직은 막 매달 막 추매를 하고 있진 않은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거의 매달 혹은 뭐 많이 늘 때도 있고 적게 늘 때도 있고 상황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계속 적절히 이제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매집을 잠깐 중단한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KG ETS가 뭐가 없어요. 사실 KG ETS가 지금 바이오 중유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원래 이 기업이 폐기물 사업을 하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폐기물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추후에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폐기물 사업이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정부의 허가라든지 지자체들과의 협의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하기가 까다로운 산업이에요. 폐기물 사업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전망도 좋게 봤고 그때 당시 이제 KG 스틸이라는 동부제철이었거든요. 동부제철을 KG 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모회사가 ETS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수혜도 있지 않을까. 외형이 커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KG 스틸이 만약에 망하면 KG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동부제철 자체가 몸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당시에 동부제철을 인수할 때 이게 거의 KG 그룹의 한 40% 정도 규모 됐나? 뭐 하여튼 진짜 KG 그룹이 품기에는 조금 규모가 컸습니다. 애초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제조업들은 그 이익을 얼마나 남기냐 이거는 떼놓고 보더라도 그냥 사업 규모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고정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업 까딱 잘못하면은 막 큰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강사 중에서 정말 뭐 큰 기업인데 뭐 상장 폐지된 기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동부제철을 인수할 당시에 제가 KG그룹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KG그룹은 충분히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KG ETS가 인수했다 혹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KG그룹이 KG 동부제철을 인수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KG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품을 만한 그런 게 있냐 리스크가 없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동부제철은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던 회사였고 일반적으로 이제 만년 투자 기피 대상에 해당되던 게 전통 제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이때 엄청난 제조업들의 성장이 나오면서 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엄청 부구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잘 먹고 잘 살아지고 발전을 했는데 이제 국가가 좀 잘 살아지면서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뭐 10몇 년 동안 거의 뭐 20년 동안 전통 제조업들 각광받았던 뭐 자동차나 뭐 철강이나 조선들이 많이 외면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다시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2019년도 20년도 이때 당시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판짜기가 다시 좀 재편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었어요. 지금 뭐 트럼프를 기반으로 한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생산기지 재편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애초에 그걸 좀 떠나서라도 조선주는 좀 더 심하긴 했는데 애초에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잘 이제 인수를 해놓으면 호경기에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산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불경기에 이런 철강이나 조선 막 이런 기업들은. 근데 그때를 잘 버티면 그 도산한 기업들 파이까지 다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과점 체계를 또 구축할 수가 있고요. 한번 그거 생존 기업이라고 보통 부르죠. 피터 린치도.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저는 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 성향이기도 하고 이게 꼭 맞다는 아닌데 저는 사이클 산업들을 좀 좋아해요. 어차피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되는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들을 좋아합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나 철강, 조선 뭐 이런 쪽이요. 근데 어찌됐건 KG그룹이 저는 그룹 차원에서 동부제철을 인수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KG그룹이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여기 모회사로 KG 모빌리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랑은 또 다른 거예요. KG 이니시스랑 모빌리언스가 뭘 하는 회사냐면 얘네가 이제 PG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솔직히 PG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KG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는 각각 이니시스는 컴퓨터 그리고 모빌리언스는 휴대폰. 여기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뭔가 구매할 때 결제를 하시죠. 혹은 컴퓨터로도 결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든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결제, 인터넷으로 하시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라는 거를 내게 됩니다. 바로 카드 수수료라는 건데요. 이 카드 수수료라는 거를 수취하는 게 바로 KG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뭔가를 구매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수수료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수수료를 KG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에 어떻게 보면 제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엄밀히 따지자면 이 업체들이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를 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딥해지는데, 그래서 뭐 이걸 피지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2차 피지사, 3차 피지사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수수료 엄청 떼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불법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이거 차치하고서라도 따로 떼놓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현금 장사가 엄청난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캐시플로우가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냥 앉아서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계속해서 돈이 벌리는 사업이에요. 수천억씩. 그래서 얘네 재물을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캐시플로우, 엄청난 현금 흐름을 창출해요. 이게 뭐 경기를 탄다? 글쎄요,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크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진짜 잘 먹고 잘 사면 돈을 더 쓰고 뭐 좀 덜 쓰고 있겠지만 캐시플로우 자체가 워낙에 빵빵합니다. 산업이 뭐 죽고 이런다는 개념 자체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KG 그룹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부제철의 적자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내했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몸집이 큰 회사들을 품은 기업들은 나중에 기업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저도 기억을 하는데 21년도였나 20년도였나 그때쯤에 이제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KG그룹이 또 이제 경영 능력이 좀 상당히 괜찮기도 했던 게, 만년 적자였던 동부제철을 흑자로 돌아세우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던 동부제철, 이때 당시 업계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가 동부제철 인수해서 KG그룹은 다 같이 도산할 거다라는 그런 좀 공포심 자극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명이 바뀌었어요. KG 스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보시게 되면 재무가 뭐 연간으로 보시더라도 재무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으로 순손실만 2천억, 1천억, 1,400억, 1조 2천억씩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던 회사예요. 순손실로만. 그러니까 영업이익 매출이 3조가 나면 뭐예요? 순손실이 막 1조 3천억, 막 수천억대, 막 심하게는 막 1조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적자를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KG그룹이 KG스틸, 그때 당시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나서 20년도부터는 순이익을 흑자로 돌아세우기 시작했고, 21년도 2천억 가까이 흑자를 냈고, 22년도에는 5천억 가까운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21년도에 KG스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22년도에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통해서 2020년도에 한번 급등, 21년도에 급등, 22년도에 급등을 한 번씩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KG ETS가 KG스틸의 모회사였기 때문에, 인수한 회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같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년도 한 차례 올라가달랑 말랑 하다가 21년도 폭발 터지고, 22년도 살짝 터지고, 23년도에 더 크게 터지고. 근데 사실 21년도, 22년도는 스틸과 같이 묶여가지고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2023년도 올라갔던 거는 엄밀히 따지면 KG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과거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올라간 호재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KG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 현재 KG 스틸이죠.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 기업 몸집이 커질 걸 기대하고 KG ETS 가격이 KG 스틸의 재무가 건전화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속된 말로 빨을 받아서 KG 스틸 빨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는 KG ETS가 동부제철에 만족하지 않고 쌍용차도 인수하고 현재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티볼리, 그리고 토레스, 그 다음에 렉스턴, 이런 자동차들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과거에서 한국의 전통 SUV 자동차 그룹으로 통하던 기업입니다. 사실 노조 관련된 이슈도 컸고 워낙에 이제 쌍용차 다 방해가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KG그룹이 인수를 했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 철강, 자동차, 바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다 같이 힘들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 같이 살아나는 산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 그룹들 이렇게 이제 몸집이,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이 몸집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삐끗하면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는 사업부들이에요. 근데 기업이 성장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 산업들을 반드시 품고 갑니다. 그래서 대기업 치고 철강, 건설, 혹은 조선, 자동차 이런 거 안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꼭 그 중에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이런 데 중에서 조선, 자동차, 건설, 철강 이런 거 중에 최소 2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 몸집이 외형 확장성을 띠기가 엄청나게 이제 막대한 기반 산업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군에 해당하고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꼭 한두 개씩 최소 2개 이상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KG그룹이 자신의 이 막강한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중견기업이었는데 동부제철을 인수하면서 대기업 분류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재계 순위를 64등까지 꼽았는데 대기업 순위를 21년도 그때 64등까지 꼽았던 거에서 63등인가 62등으로 턱걸이로 대기업의 반열로 올라선 걸로 기억해요. 이제는 KG 모빌리티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몸집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저는 KG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요.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아들인 곽정현 부회장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회장인 그 곽재선 회장 그분이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 자기 2세 경영에서는 제가 보고 있기에는 대기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를 목표로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곽정현 그 2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KG ETS라는 그룹을 이 모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아래로 재편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정말 몸집이 큰 회사들,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사업들, KG 스틸, 철강사, 그리고 KGM, KG 모빌리티 이런 자동차와 철강을 여기에다가 품어줍니다. 사실 KG ETS 위에 모회사가 KG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학 쪽인데 이 위에 이제 또 완전 모회사가 이제 KG 제로인, 이거는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KG ETS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단 사이클 산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통 산업군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따분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망하지 않을 만한 사업군입니다. 근데 망하면 진짜 크게 망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 망할 때 진짜 크게 망하는 그 사업이 KG그룹엔 통용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빵빵한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KG그룹이 크게 타격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돈을 막 갖다 쓰고 뭐 그건 좀 그렇지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그룹 차원에서의 이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제 KG ETS라는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불경기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KG 기업이 저는 이런 걸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 KG 스틸은 방금 보여드렸죠. 만년 적자 10년 동안 순이익 적자를 보던 회사를 인수하고 그 다음 해부터 바로 흑자로 돌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무려 5천억대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 바꿨습니다. 뭐 이제 들쭉날쭉이야 하겠지만 적자 보던 시절이 생각도 안 날 만큼 많이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어떨까요?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쌍용차 인수하던 시기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상장 폐지된다라고 역사의 뒤안길로 쌍용차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뭐 GM만 보더라도 뭐 이제 아픈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쌍용차를 인수했고 기업을 정상화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까지. 과거 쌍용차였던 현재 KG 모빌리티는 적자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할 때 정말 크게 망하는 사업입니다. 매출이 2조가 나고 3조가 나도 순손실이 7천억, 영업이익이 2천억, 3천억씩 손실이 납니다. 적게 손실 나면 수백억 단위, 많게 나면 수천억 단위에서 수조 단위 수준까지 손실이 나는 사업부가 철강과 자동차입니다. 그런 사업을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던 게 바로 쌍용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KG그룹의 품에 안기는 순간부터 2023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부분이고 물론 이게 이 재무가 흑자로 돌아선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내면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보여지는 게 그 내면에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면에 더 중요한 걸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못하는 기업이 99%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어중이 떠중이 뭐 갑자기 뭐 중소기업에서 떡상해가지고 막 그런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살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업이 그냥 풍비박산 나서 망해버렸는데 그 규모가 큰 사업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KG그룹이. 그럴 만한 기업이 몇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SK,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인수하는 겁니다. 한화 이런 그룹들. 근데 지금 KG그룹 솔직히 한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룹을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산업들을 인수하면서 키워나가고 있다. 그로 인한 몸집 불리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KG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KG 모빌리티와 스틸의 성장성도 저는 KG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틸과 자동차, 철강과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추후에 철강과 자동차 간의 산업 시너지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쌍용차에서 KG 모빌리티로 넘어가면서 사실 지금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지금 제가 느끼기엔 뭐냐면 지금 KG 모빌리티가 과거 쌍용차에서 넘어오면서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자동차들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실제로 리뷰들을 보게 되면은 좀 비판도 있고 좀 아쉽다라는 편도 있고 아직은 점유율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벌써부터 고급 라인을 승부 보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렉스턴 서밋이었나 그런 거 내면서 근데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봐요. 멀리까지 내다본다는 거죠. 고급화까지도 내다보고 점유율 싸움도 하고 사실 그리고 쌍용차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깔아놓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특히나 전통적인 한국 자동차 산업 중에서 SUV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쌍용차였는데 현대기아차는 솔직히 세단이 더 유명했지 SUV가 유명하진 않았죠. 일반적으로 SUV라고 하면 쌍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 타고 다니던 고급 세단도 체험엔 쌍용 거였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고급이든 뭐든 간에 국민자동차라는 인식이 현대기아차 못지않게 있었던 그룹이니만큼 충분히 저는 한국 텃밭에서부터 성실히 노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부활이 생각보다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단 협의도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마당에 KG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KG 스틸까지도 경기가 호조세를 띠면서 이런 사이클 산업들은 올라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막강한 두 기업을 품고 있는 KG ETS 역시도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KG 모빌리티 과거 쌍용차만 좋게 봤다면 KG 모빌리티만 매수했을 것이고 KG 스틸만 좋다고 봤으면 스틸만 매수했고 이랬겠지만 저는 이 전반적인 이 사이클 자체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두 기업을 모두 품고 있는 지주사인 KG ETS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KG ETS를 투자할 때도 ETS만 산 게 아니라 KG 스틸이랑 반반 샀었어요. 그때 당시 KG 동부제철이었습니다. 근데 KG 동부제철이 먼저 주가가 올라갔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5대5 비율?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5대5 비율로 샀었어요. 근데 KG ETS가 좀 더 많았고 KG 그때 당시 스틸이 비중이 좀 더 적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2021년도에 제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이때 뭐 한 만 얼마 했었는데 주가가 25,000원까지 떡상합니다.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KG 스틸을 익절하고 팝니다. 매도해요. 이때 뭐 짭짤하게 돈 좀 벌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매도하고 매도한 그 금액을 원래 보유하고 있던 KG ETS에다가 추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쯤 KG 스틸 다 팔았는데 이때 KG ETS를 추매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KG 스틸이 떡상해서 팔았다 그랬죠? 딱 그때 이제 추매를 때리니까 여기서부터 또 ETS가 올라가는 거예요. 딱 아다리가 딱딱 맞았었어요. 아다리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좀 저급했네. 하여튼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서 먹고 또 먹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KG 그룹 차원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KG 그룹에서 제가 투자할 만한 거는 KG ETS, 스틸,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괜찮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KG가 움직이는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KG 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전에는 사실 KG 스틸 그때 당시 동부제철이 엄청 KG 그룹에서 중요한 존재였어요. 이걸 성공시키냐 못 성공시키냐에 따라서 KG 그룹의 생존 여부가 달릴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KG 그때 당시 몸집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또 새롭게 KG 모빌리티를 인수했기 때문에 물론 스틸도 중요하지만 모빌리티 쪽으로 엄청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G ETS는 이번에는 물론 이 스틸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KG 모빌리티 과거 쌍용차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스틸도 올라가면서 같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KG그룹에서 저는 솔직히 원탑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KG 모빌리티일 것 같고 KG 모빌리티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동부제철도 그랬는데 지금 지배구조 자체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탈이 나올 만한 물량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없는데 캡터스 스페셜 시츄에이션 이제 그 지분들이라든지 우리사주 지분이라든지 KG그룹이 다 자기 돈 가지고 인수하진 않으니까 그런 다른 물량들이 이제 좀 빠져나갈 수 있겠다. 요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전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올라가면서 매도를 할 것 같고 지금은 매도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익절을 하고 빠져야지 그 투자 회사들도 그냥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스틸도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ETS 차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평균 단가가 한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진 반토막?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안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3만원까지 갔는데도 이때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빠졌을 때도 그냥 계속 샀고 이때도 뭐 거의 매수 평단까지 왔는데 뭐 여기서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3만원 위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뭐 애초에 KG 그룹이라는 게 뭐 큰일 날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커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사업을 진행할 거고, 사업을 진행한다, 매수를 계속해서 좀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만약에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을 더 산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이제는 KG 모빌리티를 좀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아직 계좌에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KG ETS만 보유하고 있는데 모빌리티도 기회가 되면 좀 살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도 제가 향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KG 그룹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쭉 드린 건데, 제가 중간중간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저의 매매 철학이, 내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린 데는 저만의 철학,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건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돈을 그냥 하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KG 그룹 뭐 ETS 저 따라서 사든 안 사든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할 수 있고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민족 대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저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 같이 또 주식으로 부자가 되자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정말 좀 좋은 기회 잡고 좋은 주식으로 더 큰 수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수익 대박 내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